그냥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결혼 정보회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결혼 정보회사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옛날만 해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었거든?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이 급성장이야. 사실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갔다 온 이후에 이것도 되게 크게 한몫을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결혼정보회사라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발달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발달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영상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한국인의 특징, 실패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실패 없는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세대만 해도 연애를 하다가 지쳐. 아, 진짜 나랑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건가? 이래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골라보자 이래가지고 가게 되는 게 약간 결혼정보회사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요즘 세대는 약간 달라. 내가 전에 커스터마이징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약간 적용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되게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 나만의 물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처음부터 돈 내고 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내가 연애에서도 어떤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맞는지 잘 몰라. 근데 여기서 검증된 사람들 만나면서 여기서 내가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 굳이 내가 다른 데서 안정적이지 않은데 거기서 경험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이 다르다니까, 우리랑.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연애의 목적으로도 결혼정보회사를 많이 선택을 해요. 이게 되게 놀라운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거야. 어차피 연애하다 결혼할 거면 안정적인 사람으로 골라서 연애를 하지, 이런 마인드인 거지. 학원 다니면서 이미 배우는 것도 다 시스템이 있었지, 얘네들은 다 돈 내고 시스템 속에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익숙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연애 시장이 결혼 시장으로 많이 합쳐졌어. 이게 결혼 시장이 커진 이유 중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린 층에서 결혼 정보회사에 많이 유입이 됐어. 그리고 이 잘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신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돈을 아까워하잖아. 그냥 내가 돈을 내더라도 나의 맞춤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돈 내지 뭐, 이런 사상이 갖춰져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뭐 돈이 많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나는 딱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부모님 재산을 따졌을 때는 우리 세대보다 얘네들이 훨씬 부자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재력으로만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우리 세대랑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돈을 또 막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적절하게 얘네들의 문화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세대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획일화된 세대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얻는 세대는 아니었잖아. 20대 30대인데 일 안 하고 쉬었음 개 많은 세대잖아, 우리 세대가. 왜 그러겠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도하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이 친구들 보면 반면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도하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되게 풍요로운 세대라고 생각해. 물론 이 세대를 보고 이 밑에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돈을 막 쓰네? 우리 부모 세대 돈을 너무 막 쓰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좀 더 미래에 안정지향적으로 성장하겠어. 이러면서 또 우리와 비슷한 세대가 생길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잘파 친구들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아오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가 많이 풀이 넓어졌다.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결혼정보회사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 결혼정보회사 시장 규모가 늘어난 두 번째 이유.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 약간 도태된 느낌. 저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주변에서 선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가 조금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옛날에는. 왜냐면 우리 윗세대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나서 결혼했거든. 왜냐면 이 당시에는 거의 90%가 선이니까. 주변에서 다 결혼할 시기 되면 그냥 다 엮어줘 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도권이란 게 없어. 네 하면서 결혼할 수밖에 없어. 약간 그런 게 진리인 세상에 살았어. 근데 우리는 네 하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딜레이 되기도 했죠.
근데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선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요즘 세대가 되게 연애하기가 힘든 세대거든. 이게 코로나가 겹쳤잖아요. 이래서 아마 그 밑에 세대는 더 힘들어질 거야, 연애하기가. 왜냐면 옛날 세대는 선으로 결혼했지만 요즘 선이 많이 없어져서 웬만하면 연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세대잖아. 근데 연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연애 결혼을 하려면은 주변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만 해도 사회에 들어오면은 주변 인맥이 많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밑세대 보면 코로나 세대잖아. 이 코로나 세대는 대학을 안 갔어. 사실 지금도 보면은 내 주변에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아직도 대학교 친구들이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거의 안 만나. 그럼 대학교 친구들이 가장 오래가는 연이란 말이야. 근데 이 코로나 세대 애들 보잖아. 대학교 때 친구들이 없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인맥이 없는 거야.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니면 인맥이 없는 거지. 그 상태로 사회에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옛날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지역성이 너무 강해.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회사를 다니잖아? 그럼 친구가 없어. 근데 대학교 때 친구들은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친구가 지역성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오래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학교 때 친구들이 없는 애들은 진짜 인맥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따로 만날 사람이 우리 세대보다도 더 없어. 진짜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할 때는 가볍게 SNS에서 만나고 막 인터넷에서 만나고 이러면서 이 인터넷 매체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세대란 말이야, 이 밑에 세대는. 근데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 뭐 앱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면서 앱에서 만나면 가벼운 잠자리만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 그러면서 점점 이제 SNS나 앱상에서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되게 안정성이 없는 만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게 되는 게 당연히 안정성 있는 만남이야. 결여가 있는 부분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라는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결혼정보회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살짝 덧붙이자면 SNS의 발달이에요. 이게 결혼정보회사가 굉장히 SNS로 홍보를 많이 해요.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뭐 장성규가 워크맨에서 일하는데 듀오에서 일한다. 막 이런 거 막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결혼정보회사 대표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영상에다가 이런 직업군의 남자는 이런 여성을 원한다 막 이런 영상들 많이 올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출도가 점점 잦아진 거야. 이게 사람에게 노출이 많이 되면 거부감도 그만큼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결혼정보회사에 조금 친숙해지는 것 같아. 일상 속에 들어온 유튜브 속 콘텐츠 중 하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도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 한국인은 등수 매기는 걸 진짜 좋아해요. 어쨌든 내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걸 누군가 입증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 본인도 모르는 본인만의 비교 사상?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한국인은. 왜냐면 이 줄 세우기가 너무 익숙한 삶 속에서 살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순위에 조금 집착해.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그런 생각으로 한 번씩 가봐요. 나는 몇 등급일까?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본단 말이야. 내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사실 학교를 떠나면은 내 위치를 이렇게 어딘가에서 매겨준다? 이런 집단이 많지가 않아. 누가 내 위치를 정해주겠어. 사회에 나오면은 뭐 회사에서는 대리님, 부장님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연차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이거 말고 누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종합 점수를 내줘가지고 내 위치를 정해주냐고. 그런 시스템이 사회에 나오면 없다.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해준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이 점수 매기는 시스템에 익숙한 한국인? 매우 신난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정보회사가 우리 삶에 많이 조금 밀접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